지금 국제 유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단기간에 5% 넘게 확 뛰었거든. 근데 이게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시장 전반을 뒤흔드는 신호탄 같은 거야. 에너지 비용이 바로 올라가면 우리 생활비뿐 아니라 기업 원가까지 줄줄이 영향받으니까 투자자들부터 정책 결정자들까지 모두 긴장하고 있어. 특히 중동 지정학적 긴장이라는 불씨가 이 변동을 촉발한 핵심 원인인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원유 공급 자체가 흔들리니까 무서운 거야. 지금부터 왜 유가가 이렇게 갑자기 뛴 건지, 그리고 그게 내 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차근차근 파헤쳐보자. 이번 유가 급등의 진짜 배경은 중동에서 터진 지정학적 긴장이야. 쉽게 말해서 나라들 사이에 군사적 긴장감이 극도로 올라가면 기름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어. 군사 충돌 위험 때문에 공급망이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원유 가격이 확 올라가는 거지. 이건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공급 자체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에 퍼진 거야. 이제 투자자들은 이런 긴장이 얼마나 오래 갈지, 얼마나 크게 영향을 줄지 촉각 세우고 있고,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이 엄청 불안한 이유야. 장기화가 되면 물가도 더 치솟을 거고 기업들 비용 부담도 커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단순 뉴스가 아니라 시장 전체를 요동치게 하는 핵심 사건인 거지. 원유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들어봐. 일단 기업들은 생산 비용이 올라서 수익성이 떨어질 거란 걱정을 해. 이게 주식시장을 흔드는 첫 번째 이유야. 그리고 물가가 뛸 거란 예상에 투자자들이 미래 경제 흐름을 불안하게 보는 거지. 실제로 주식이 흔들리고 환율도 출렁거리고 금리 시장도 덩달아 시끄러워지고 있어. 쉽게 말하면 원유 가격은 경제에 들어가는 엔진 오일 같은 거라서 오르면 여기저기 다 영향을 준다고 보면 돼. 투자자들은 불확실성 앞에 안전자산인 달러나 금 같은데 돈을 몰아넣고 위험자산들은 팔면서 시장이 요동치는 거야. 그러니까 유가 급등이 단순히 기름값 문제만이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가 긴장하는 신호인 거지. 지금 이러한 시장 반응이 왜 나오는지, 이 분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다음 장면에서 더 자세히 볼 거야. 여기서 핵심 용어 하나 짚고 넘어갈게. WTI는 미국 서부 텍사스에서 생산된 원유 가격을 말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가 이 WTI 가격 기준을 참고해서 원유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이야. 쉽게 말하면 국제 원유 시장의 기준 시세 같은 거지. 근데 이번에 이 WTI 가격이 단숨에 5% 넘게 뛰면서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나라 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군사적 긴장이 심해지는 걸 말해. 이 긴장이 커지면 원유 공급이 불안해지고 결국 가격이 다시 빠지기 힘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 이 둘이 지금 시장을 흔드는 핵심 축이라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번 뉴스, 특히 유가가 왜 갑자기 그렇게 튀었는지 이해하려면 이 두 개를 잘 아는 게 진짜 중요해. 이러니까 투자자들이 진짜 초조해하는 거고, 다음으로 진짜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도 같이 볼게. 진짜 중요한 건 이 원유 가격 급등이 내 생활비와 바로 연결돼 있다는 점이야. 왜냐면 유가가 오르면 당장 기름값이 뛰잖아. 주유소 기름값만 오른 게 아니라 운송비도 같이 오르면서 마트 물가, 배달비 같은 데도 영향을 주거든. 그러면 자연히 물가가 올라서 내 지갑이 얇아지는 거지. 그리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물가가 너무 거세게 오르면 보통 금리를 올려서 대응해. 그러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신용카드 부담도 늘어나서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쉽게 말하면 유가가 밥값 올리는 재료값이라면 금리는 밥 먹는 비용을 올리는 거라고 보면 돼. 이게 결국 내 소비 패턴과 투자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는 뜻이지. 다음 장면에서는 한국 시장과 우리 일상에 어떤 구체적인 파장이 오는지 더 깊게 이야기할 거야. 한국은 원유를 거의 다 수입해서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바로바로 생활 물가에 영향을 주는 구조야. 특히 유류세 같은 세금 문제도 겹쳐서 기름값이 더 빨리 오를 수밖에 없고, 그게 곧바로 대중교통비, 택배비, 식재료값 같은 데로 번져서 체감 물가가 크게 뛰는 상황이지. 직장인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늘어나면 부담이 엄청 커질 수밖에 없고 자영업자들 매출에도 악영향이 많을 수밖에 없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도 이런 불안에 반응하는데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을 느끼면 흔들리니까 재테크 전략 세우는데도 적잖은 고민이 생기지. 그러니까 이번 유가 급등은 단순히 기름값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전반에 꽤 큰 파장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야. 다음에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 거야.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무서워하는 건 바로 이 불확실성이야. 원유 가격이 튀면서 경제가 휘청일 수도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크게 올라가.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금이나 달러 같은데 돈이 몰리는 반면에 위험도가 큰 주식이나 원자재 쪽은 빠지기 시작하는 패턴이야. 여기서 투자자들은 이유 없는 하락은 없다고 믿거든. 즉, 유가 급등이라는 신호가 너무 심각하면 대부분의 위험 자산이 껄끄러워져. 또 이렇게 심리적으로 민감해지면 시장 변동성이 더 커져서 자산 매매가 빨라지고 불안감도 증폭돼. 결국 내 자산을 지키려면 이런 심리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는 게 필수야. 그럼 다음에는 앞으로 이 지정학적 긴장이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또 어떤 변수들을 봐야 할지 알아보자. 앞으로 시장에서 꼭 지켜봐야 할 게 몇 가지 있어. 첫째는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이 얼마나 오래 갈지야. 이게 진정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공급 차질 우려가 달라지거든. 둘째는 주요 산유국들이 어떻게 생산량을 조절하느냐는 건데 이들이 증산하면 가격 안정에 도움되지만 감산하면 유가는 더 뛸 수 있어. 셋째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과 각국 금리 정책 변화야. 세계 경제가 둔화되면 유가 수요도 줄기 때문에 가격에 영향 주고 금리가 변하면 투자 흐름도 달라지거든. 이 변수들이 어떻게 엮이느냐에 따라 내 자산 가치가 움직일 거야.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을 계속 눈여겨보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게 중요해. 다음에서는 오늘 내용을 다 정리하면서 앞으로 꼭 챙겨야 할 정보들을 함께 점검해보자. 오늘은 중동 지정학적 긴장 때문에 국제 유가가 이렇게 급등하면서 우리 생활과 투자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봤어. 유가란 게 단순히 한 가지 가격만 올리는 게 아니라 소비, 금리, 투자 시장 전반을 뒤흔드는 중요한 변수거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조금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긴장과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계속 변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 흔들리지 말고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음 뉴스도 꼭 챙겨야 해. 우리 시장 추적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구독하고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도 계속 같이 보자.